와삽입니다. 오늘도 전주를 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수업이 있거든요. 네. 자,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름이 나서 나무들이 초록초록 합니다. 저번에 대전을 살짝 지나간다. 대전에 나무들이 막 가로수들이 다 죽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목이 말라서. 네, 정읍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동네는. 여기 제가 사는 지역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이 있는데 저도 한 번인가 밖에 안 가봤는데 다음에 한번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거 촬영하면서 좀 밀어놨던 거 하기 싫던 것도 막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강해요.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만땅 충전이 과충전이 됐을 정도로 에너지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이렇게 예전에는 물리치료사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때도 그 일이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저 좀 에너지가 과하니까 그 몸을 써서 환자들을 운동시키고, 저는 뭐 재활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환자들 운동하는 것도 많이 했거든요. 재활치료. 그랬을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사실 말해서.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확 쓰고, 그리고 점심밥 먹고, 저 낮잠을 좋아하잖아요. 낮잠 한숨 딱 자고 밥 먹고 안 자면 우리는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물리치료사들은 낮잠을 잡니다. 자지 않고는 오후를 버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또 한숨 팍 자고 또 에너지 팍 쓰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참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네. 지금은 이렇게 제가 전북 정읍에 살고 있지만 전라북도나 광주, 전남까지 막 돌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과하게 충전된 에너지를 이렇게 운전으로 하면서 좀 차분하게 만드는 저랑 조율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시간도 되게 1시간 정도가 딱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한 30분 좀 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30분이면 금방 생각 좀 하다 보면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생각하다 보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갈 때는 내가 길게 간다 이렇게 머리가 인식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내 몸이 어떤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렇게 하는, 약간 이제는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에너지 조절하는 게 저는 좋습니다. 이건 저의 방식이고요. 각자 자신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전되는지,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예전에 제가 공장에서도 한동안 일했거든요. 일당 8만원.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인데, 전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힘들었냐 생각해보면, 거기도 막 일이 엄청 강도가 심했거든요. 저한테는, 물리치료 하는 것보다 강도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없다. 물리치료 일은 하면서 일하고 이제 환자들 보내가면 잠시 그래도 조금 앉아서 좀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환자들 재활치료는 30분 타임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그냥 쫙 브레이크하고 중간에 한 번 쉬는데 그것도 막 바쁘면 못 쉬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쉬기는 쉬었네. 쫙 몇 시간을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에너지 조절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달리기도 100m 달리기를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이제 오래 달리기는 좀 저한테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이제 쭉 에너지를 이렇게 하면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라톤도 뛰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걸 되게 느껴서, 아,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래서 막 오후 되면 낮잠은 조금 자긴 자는데도 공장에서 막 죽겠는 거예요. 정말 거의 쓰러질 지경처럼 그렇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 큰아들의 친구 엄마인데 필리핀에서 온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엄마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했거든요. 근데 그녀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녀는 그 밭에서도 일도 오래 해보고 이제 농사도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지혜로웠어. 나는 그녀가 어떻게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처럼 막 과흥분하게 막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확 쓰지 않더라고요. 꾸준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그녀는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그녀는 지혜롭게도 그녀의 그거 하는 법을, 에너지 조절하는 방법을 알았던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는 에너지를 내가 단시간 달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루 종일 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이제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수업할 때도 어떤 때는 1, 2, 3, 4, 5, 6교시까지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달려버리면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조절하면서 이렇게 적정선을 이렇게 해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오늘은 2시간만 수업이 있어요. 이런 날에는 뭐 에너지를 확 써도 충분히 막 확 써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고 나서 뭐 어차피 차에서 좀 쉰다거나 잔다거나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지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항상 경험하면서 몸으로 배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정말 내 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내가 보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경험에서 배우는 방식. 사실은 그냥 책 보고 이렇게 좀 알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뭐 아니까. 팩팩팩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저는 좋아요. 지금 저한테는 맞고. 그래서 일제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저쪽으로 하면 태인 피항정이라고 연꽃이 만발한 곳을 올해도 못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볼 수 있기를. 정해본 지 8년째인데 재작년부터 저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올해는 나중에 집에 가서 그 달력에 체크해놔야겠어요. 딱 연꽃이 7월 말? 이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휴가 때 이제. 그때 꼭 체크를 해서. 저번에 전주시 덕진공원도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도 가보고 이렇게 연꽃 구경을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눈이 부셔서 햇빛으로 좀 가렸습니다. 와우. 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코로 들숨, 입으로 날숨, 코로 들숨, 입으로 날숨. 제가 가족 세우기라는 공부를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저희 큰 스승이셨던 선생님께서 한 호흡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 동의의 들숨, 예 하는 들숨, 입으로 사랑의 날숨 후 하면서
세상의 날수. 아니요 하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아니요 하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들이실 때는 항상 예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대로를 예 하는 마음으로 호흡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바란 것에 예,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는 것에 예,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가 나는 것에 예. 어차피 이 지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네. 되돌리고 반항하고 이러면 힘이 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다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의의 들숨 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치매인 것도 예. 저희 아버지 84살이신데 80년 넘게 가지고 함께 살았던 위를 절제수를 해서 위 없이 사는 삶도 아버지의 삶도 예. 그런 아버지를 가진 나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험으로 배우는 나에 대해서도 예. 우리 신랑에 대해서도 예.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도 예.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호흡을 합니다. 들이쉬면서 예. 나가면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좀 차분해집니다. 우리는 원시뇌가 있다고 들어보셨죠? 편도체. 이게 막 흥분할 때, 위급 상황일 때 이렇게 자극되는 뇌인데,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하다 보면 그 뇌가 좀 차분하게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호흡으로 내가 나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회복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났습니다. 상처 조금 났다가 병원 안 가도 보면 저절로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몸도 우리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호흡하시면서 그 많은 것에 호흡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나를 알아차려가면서 나를 안정화시키면서 조율하면서 나를 돌보면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마음을 정성을 집중을 해봅니다. 주의를 두면서 우리는 주의를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63빌딩이 그려지나요? 네. 그리고 내 방, 그리고 내 초등학교, 그리고 뭐 내일 모레 있을 무슨 일들, 또 미래에 갑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주의를 나에게, 나의 호흡에게,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주의를 둡니다.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긴장을 하고 있는지, 내 몸이 딱 긴장하고 있을 때는 편도체라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네, 나와 친하게 지내는 일, 나와 세상과 좀 친하게 지내는 일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다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화해서 좀 관계하려면 내 몸의 긴장을 좀 내려놓고 호흡하면서 돌보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네,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지 호흡을 하면서 좀 마음을 돌보면서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